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 고급 수학 원 강의를 올릴 건데, 일단 문제와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를 풀기에 앞서서 간단한 개념 설명과 예제를 푸는 강의를 찍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렬, 두 번째는 행렬의 연산, 세 번째는 행렬식,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과 예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첫 영상이다 보니까 앞으로 영상에 모두 해당되는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일단 목적은 오로지 중간고사를 보기 위함입니다. 뭐 이제 원론적으로 뭐 고급 수학에 파고들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 강의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오로지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함이 목적이지, 뭐 이 문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중간고사를 위해 편하다,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수업 시간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얘기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것들은 이제 고급 수학 원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중간고사를 보기 위한 고급 수학 원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내용과 약간 다를 수 있다. 이 점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행렬은 그냥 수를 나열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행이고, 이게 열인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숫자를 행과 열로 이제 늘어놓은 것을 이제 행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렬은 이 행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산술인데요. 저희가 뭐 그냥 이게 로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뭐 엄청나게 큰 수를 계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행렬 자체는 그냥 계산술입니다. 그치만 이 행렬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행렬을 쓰겠죠? 근데 이제 제 행렬은 1, 3, 2, 1 이런 것처럼 이제 숫자를 아까 말했듯이 행과 열로 늘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비어있고 5, 6, 3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행렬이 아니에요. 이쪽에 그 1행 1열 성분에 이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건 이제 행렬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전치 행렬, 단위 행렬 이런 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행렬에서 쓰는 약간 그 약속 같은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행렬 A가 뭐 이렇게 1, 3, 5, 7 이렇게 있을 때 이 행렬은 이제 저희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쪼개서 보면 2차는 뭐겠습니까? 이제 숫자 두 개가 있고 정사각은 이렇게 그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나열이 돼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2x2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는 수의 모임을 이제 정사각 행렬 중에서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차 정사각 행렬은 뭐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되겠죠? 이게 3차 정사각 행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사각 행렬을 표기할 때 2x2, 3x3 이렇게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2차 정사각, 이렇게 표현하면 3차 정사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행렬에서 예를 들어 A, B, C, D 이런 행렬이 A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이 행렬에 그 A, B, C, D를 이제 이 행렬의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을 표현할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때 이 2는 행을 뜻하고 이 1은 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A, 2, 1이 뜻하는 거는 이 행의 1열, 이 성분을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C,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 행렬 자체가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행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A23, A31, A12를 구해볼게요. A23은 이 행의 세 번째 행렬, 세 번째 성분이니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31은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성분이니까 7이 될 거고, 1, 2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성분이니까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행렬의 성분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행렬에서 전치 행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치 행렬, 행렬 A가 있다고 쳤을 때 전치 행렬은 AT로 표현하고, 이때 읽는 방법은 A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일단은 전치 행렬은 일단은 A의 행과 열을 바꿔서 만들어진 행렬인데, 이게 말로 하면 그 약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어 A, B, C, D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행렬 A라고 하면 A 트랜스포즈는 이 가운데 이 대각선의 성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 C, B, D. 그러니까 이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B와 C의 자리를 바꿨죠. 이런 걸 이제 정치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치 행렬은 나중에 뭐 행렬식의 성질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에서 쓰여서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는 뭐 한 단위라고 하면 보통 뭐 길이의 단위라고 하면 1cm 뭐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행렬에도 단위가 있는데, 단위 행렬은 1, 0, 0, 1 이렇게 대각성분이 모두 1인 이 행렬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 0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1, 0, 0, 0, 1, 0, 0, 0, 1 이것도 이제 단위 행렬로 이제 부릅니다. 단위 행렬은 일단 나중에 뭐 가우스 소구법을 할 때도 중요하고 역행렬을 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단위 행렬이라는 용어를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렬 개념은 여기서 끝입니다. 뭐 별거 없죠? 이제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행렬은 이제 덧셈과 이제 뺄셈이 있는데, 이제 뺄셈은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덧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쉽습니다. 뭐 A, B, C, D 플러스 E, F, G, H라는 행렬을 더한다고 치면 그냥 같은 행과 열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A 플러스 E, B 플러스 F, C 플러스 G, D 플러스 H 이렇게 같은 행렬에 있는 성분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행렬의 덧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힘든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행렬의 곱셈입니다. 예제는 행렬의 곱셈 설명하고 예제를 한 번에 풀어볼게요. 행렬의 곱셈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제 곱셈의 방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H라는 행렬을 우리가 곱해볼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저희가 배우는 게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할 때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약간 편합니다. 이제 곱할 때 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A11의 성분을 저희가 얻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열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곱하냐? A와 E를 곱한, 그리고 B와 G를 곱한 그 값을 더해주시면, 즉 A2 플러스 BG가 이제 A의 11 성분이 됩니다. 이 행렬을 A라고 하고, 얘를 뭐 행렬 P, 얘를 행렬 Q라고 둘게요. P와 Q를 곱해서 A가 된다고 쳤을 때 A의 11 성분은 그 P의 AB와 열의 성분에 있는 EG, 얘에서 A와 E를 곱하고 B와 G를 곱한 값을 더해주시면 이 곱한 행렬 A의 1-11 성분이 됩니다. 그러면 1, 2 성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1, 2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1행 2열의 성분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a 곱하기 f, b 곱하기 h를 한 값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 a라는 행렬의 1, 2 행렬은 af 플러스 bh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2행 1열에 대한 성분은 2행 1열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데 c 곱하기 2를 한 다음 b 곱하기 g를 한 값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ce 플러스 dg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2행 2열의 성분은 2행 2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cf 플러스 dh를 해주시면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행렬의 곱셈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행렬식을 들어가기 전에 페이지 83쪽에 아껴놨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 x-2a 플러스 3b는 0을 만족하는 행렬 x를 계산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0은 0행렬인데 그냥 모든 성분이 0인 행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다 넘기게 되면 x는 2a-3b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a는 1, 2, 3, 4라고 했고 b는 마이너스 1, 0, 1,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수배를 하면 그냥 성분의 그 실수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2a는 2, 4, 6, 8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3b는 3, 0, 3, 3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그 행렬에 덧셈을 했던 것처럼 뺄셈을 할 때도 행렬에 같은 행렬에 있는 숫자끼리 더하고 빼주면 되는데 그러면 2, 4, 6, 8 빼기 마이너스 3, 0, 3, 3, 1 해주시면 일단은 1, 2성분은 2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되겠고 그 1행 2열 성분은 4 빼기 0이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2행 1열 성분은 6 빼기 3이니까 3 그리고 2행 2열 성분은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곱셈은 제가 나중에 심화 강의를 찍을 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죠. 이제 벌써 세 번째 거의 끝나가는데, 개념이. 세 번째로는 이제 행렬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식은 뭐 나중에 고율값과 고율 벡터를 구할 때도 쓰이고, 뭐 역행렬을 구할 때도 쓰이니까 행렬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근데 뭐 이해를 할 게 없어요. 그냥 계산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행렬식에 대해서 심화돼서 얘기해 드릴 게 아니라 행렬식을 구하는 것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행렬식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2x2냐, 3x3냐. 2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이냐,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4x4는 없고, 5x5도 없고, 그냥 2x2, 3x3 이 두 가지의 행렬식만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돼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2x2, 2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세상 쉽습니다.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행렬식은 디터미넌트 또는 절대값 안에 이 행렬을 넣어서 표시를 하는데 얘를 행렬 A라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 A를 어떻게 구하냐면 AD 곱하기 BC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뭐 디터미넌트 A는 AD-BC 뭐 예를 들어서 1, 3, 5, 7이라고 나와 있을 때 1 곱하기 7 빼기 3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행렬식이 그냥 뭐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7 빼기 15니까 이렇게 행렬식을 쉽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AD 빼기 BC를 해주시면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x3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x3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x2 행렬식을 구하는 것에서 응용한 방식이 있고 그냥 노가다로 푸는 방식이 있는데 그냥 일일이 써서 푸는 게 속도의 면에서도 비슷한데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뭐 물론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니까.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중간고사를 풀기 위한 거니까 좀 더 실수를 안 하고 더 적은 실수를 하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행렬 A의 선바의 3 행렬이 A, B, C, D, E, F, G, H, I라고 칩시다. 그럼 이 행렬의 행렬식을 구할 때는 그냥 옆에 1열 성분 한 번씩 써주시고 B, E, H 이렇게 한 번씩만 써주세요. 그 다음에 마치 신발끈 공식을 쓸 때처럼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세요. A, E, I 플러스 B, F, G 플러스 C, D, H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빼야 되는데 그 신발끈 공식을 쓸 때도 써야 됐죠? 이렇게 반대에 있는 성분들을 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GEC 플러스 HFA 플러스 IDB 이런 식으로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디터미넌트 A를 구한 겁니다. 3x3 행렬에서의 행렬식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그 행렬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행렬식이 A라는 행렬의 행렬식을 구해볼 건데 A 5, 1, 2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 2, 2, 3 이렇게 A가 있죠. 그럼 만약에 중간고사에서 디터미넌트 A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옆에 여기에 5, 1, 2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 이거 쓰고 시작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부터 대각선 해주시고 그러면 5 곱하기 0 곱하기 3 0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12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른쪽 대각선을 이렇게 곱해주셔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0 곱하기 2는 0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5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가 돼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14 빼기 마이너스 19가 돼서 플러스 플러스 해서 정답은 5가 나올 거예요. 엄청 쉽죠? 그냥 행렬식의 정의 뭐 이런 걸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신발끈 공식 구하듯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정사각 행렬 여기서의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로는 A가 3x 3일 때요. 디터미넌트 A 값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디터미넌트에 그 행렬 A의 상수배 이 KA를 하면 K 세제곱 디터미넌트 A가 됩니다. K가 나갈 때 세제곱을 해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가 같다 이 정도 성질과 그러니까 전치 행렬과 그냥 행렬의 행렬식이 같다 이 정도와 다음에 디터미넌트 AP가 있으면 얘를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로 쪼갤 수 있다. 이 정도의 성질만 알아주시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럼 여기서 일단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근데 일단은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일단은 문제풀이 강의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개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